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하신다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맹 중에도 화제 중심에 계속 서 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도서관의 모습을 드러낸 사진이 공개가 또 됐는데요. 온라인상에 도서관에서 한동훈 봤다라는 목격담과 함께 여기저기서 나도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요. 지지자들이 이 사진을 한 장 찍자라는 요청에 흔쾌히 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사인도 해주고 일단 이 도서관에서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려고 저기를 간 것 같지는 않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딱히 지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는 책을 보려고 저기 간 것 같아요. 근데 양재도서관이 저기 지금 분위기가 뻥 뚫려 있고 의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책 읽기 되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갔다고 하니까 지금 선거 이후에 그 지지 유세할 때의 여운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남아있고 특히나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요즘에 너무나 신나는 뉴스가 없는데 하나의 어떤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나타났다 하면 다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 정치인들처럼 무슨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가거나 지역 행사를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책을 보거든요. 근데 저렇게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책을 보는 저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트렌디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법무부 장관 할 때 해외 출장 갈 때도 펠로포네소스 전쟁사라고 책을 들고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젊은 정치인의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더더구나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나간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진이 최근에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회자됐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집 앞에서 뒷모습이 찍힌 사진인데 저희 다른 패널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사진이야. 그냥 지나가다 찍힌 사진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이런 사진들은 내가 찍힐 걸 알고 공개될 걸 알기 때문에 찍힌 사진이라 의미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 계세요. 예, 약간 의도된 완벽하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의도된 연출이다. 이렇게 조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어쨌든 연예인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대중의 이제 관심과 주목도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목격담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양재도서관 가가지고 무슨 책을 읽으면 이게 화제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서 잠깐 읽었다는 책조차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때 역병의 바다, 종의 연담 이런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요. 하나 좀 예를 들면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나 이런 데 이제 도착하면은 바로 차에서 바로 안 내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나 취재 기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네, 사진을 가장 잘 찍을 수 있게 준비될 수 있게 네. 기다려준 거죠. 이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크게 이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들의 저런 대중들과 약간 거리낌 없는 그런 행보들이 아마도 본인들의 이미지 이렇게 메이킹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골전도 이어폰까지 네. 야 얼리 어답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두 분 다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귀에다가 꼽는 이어폰이 아니고요.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 진동으로 소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골전도 이어폰을 쓰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귀로 다 들리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소리가 혹시 누구 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자, 골전도 이어폰은 그런 건데
그러니 이 정도로 어떤 이어폰을 쓰느냐까지도 관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목격담을 보고 도서관을 찾은 지지자들 때문에 때 아닌 조용한 팬미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법무부 장관 시절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는 건 혹시 저만의 느낌일까요? 당시 영상 짧게 보시죠. 영광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넘게 해가지고 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못 타고 가세요. 기차를 못 쳐가지고요. 기차 시간.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가보를 진짜 보관할게. 너무 영광이에요. 지워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이 되게 많아요. 어디 들어오셨어요? 세종에서 왔어요. 세종이요? 세종이요? 가깝죠? 맞습니다. 같이 찍어달라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은청주. 이건 맥자에 담을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치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았던 과거의 영상을 제가 다시 보여드린 건데요. 자, 이례적으로 지방 일정까지 늘려서 당시에 이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던 그런 과거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는 특히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모습이 과거의 행보와 같다, 비슷하다. 결국 좋게 보면 깊숙이 국민들 사이로 들어가서 가깝게 스킨십을 하는 그런 모습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그런 젊은 모습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이 좋게는 있어요. 그죠?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토요일에 양재 도서관을 간 것은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어떤 팬 서비스, 팬 미팅 같은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덤으로서는 얼마나 근황이 궁금하겠어요. 네. 지금 뒷모습 사진, 뭐 앞모습 사진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뭐 직접 보고 싶은 인물들도 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그런 분들께서는 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서 SNS에 올리면은 근황이 공유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입계의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계의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바둑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때는 한 번에 훅 들어가지 말고 조금씩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입계의완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 번에 이렇게 어떤 뭐 예를 들면 경선 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단박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반발도 있고 반대 견해도 많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파장이 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그 흐름을 가져가고 있냐면은 처음에 뒷모습 사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앞모습 사진이 나오고 본인 찍힐 거 알았을 거예요. 네. 밖에 다니면. 그다음에 이제 영상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계속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잠행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전당대회 등판을 해서 복귀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네.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다. 심지어는 아까 책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장 의원님은 어떠세요? 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읽고 있었다는 책 네. 목록이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전에도 또 출근길에 빨간 책 하나 들고 맞습니다. 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었어요. 이번 책에도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3권 중에 2권이 SF 관련 책이었었거든요. 네. 종의 기원담이라는 제목의 책은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관심에 가서 찾아봤더니 상당히 평이 좋은 소설이더라고요. 네. SF 소설이고 지난해 출간된 소설인데요. 로봇이 소재입니다. 지구에 인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로봇이 거의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인간과 로봇의 갈등 같은 것을 그린, 그리고 이건 그냥 줄거리만 볼 게 아니라 이 책 자체를 읽을 필요가 대단히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시는 그런 이른바 좀 핫한 책을 한동훈 위원장이 또 손에 집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네. 또 역병의 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SF 작품인데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9명의 SF 작가가 공포문학의 거장인 러브크래프트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좀 부족한, 왜냐하면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을 요즘 시대에 다시 맞춰서 재해석하고 또 이런 거장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오마주를 하는 그런 작품을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읽어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고 네. 또 밀레니엄
헤레나에게 쓴 편지는 이 앞에 소개해드린 두 책과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카프카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프란츠 카프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교감했던 여성에게 보낸 편지, 굉장히 문학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교류하고 이해도가 높은 여성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책을 읽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장 의원님이 책에도 조예가 상당히 깊으시군요. 어쨌든 저도 그냥 언뜻 이야기를 들어도 3권 가운데 2권이 SF, 네. 로봇, 미래 관련 내용이라고 하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세계관을 좀 강조하고 싶은 의도는 없었나라는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네 분 모두 이 정치인 한동훈의 이 행보가 뭔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